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주말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즐거운 주말 다들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5일 휴일 날 저는 새벽에 되게 일찍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아마 새벽 4시 반 정도 일어나서 시장을 보고 하면서 나름 기쁘게 휴일을 보냈던 것 같은데, 참 청천벽력처럼 그날 밤에 미 증시가 장중한 때 거의 마이너스 6% 가까운 폭락을 보이다 보니까 금요일 날도 국내 증시 조금 무겁게 또 힘들게 상황이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 보면은 예측이 불가능하죠. 어찌 보면은 베어마켓 랠리 속에서 균적 반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밀리고, 또 환율 상황도 여전히 높은 구간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 안에 있다면, 또 주식 시장을 떠나지 못한다면 이 안에서 최선을 찾아서 열심히 움직여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라는 꼬릿말을 달고 싶습니다. 연축의 긴축과 증시 방향성은 여전히 불확실 가득한 모습 속에 나스닥 기술주가 추가 하락 마감을 했고, 실적주와 거래대금 상위 종목, 그리고 새로운 테마의 탄생을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시장이 이 하루는 어떤 또 새로운 테마가 올라오고 연속성을 좀 띠는 업종 섹터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수익 매매 이 자체가 굉장히 조금 버거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적 기반 베이스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정부 정책이 밀어주는 섹터 안에서 기회를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을 잘 보면서 공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전일 밤 미 증시 간단하게 보면은, 일단 미 증시 또 추가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1.4%, 다우나 S&P 500은 낙폭이 조금 제한된 모습인데, 일단 전일 미국에서 이제 발표된 고용지표죠. 실업률이 시장 예상치가 3.5에서 3.6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이라 크게 우려되진 않지만은, 이런 부분이 야기하는 게 뭐냐, 이 임금 인상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로 인한 기업들의 임금 인상이 또 인플레이션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라는 부분이 시장을 또 짓눌렀던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 말들이 많죠. 5월 9일 이탈리아 총리가 교황한테 이제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등등,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를 희망한다라는 말로 데모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연속 2번이나 가는 모습도 나왔었는데요. 일단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겠죠. 종전 안 한다로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의 42조의 무기, 그리고 푸틴의 자존심에 그냥 아무 성과 없이 나온다, 이것도 참 쉽지만은 않은 내용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미 증시가 조금 힘에 붙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목요일이죠. 수요일이죠. 미 증시가 크게 올랐던 거는 단기적인 파월의 발언에 일단 안도하면서 좀 올랐으나, 지속적으로 패드 와치에서는 6월달에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의 베팅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지금 시장을 굉장히 짓누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하락 추세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러한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악재성 요인이 뭔지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과도하게 풀려버린 이 돈을 회수함으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의 부족, 즉 과도한 유동성에 의한 과도한 상승에 따른 이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증시는 불확실성이 한가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 더
핀셋처럼 종목을 뽑아내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자, 금요일 국내 증시 보면 뭐 지수가 당연히 미 증시가 4.9%가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개파락을 크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에 시가 베팅을 들어간 종목군들도 있는데 사실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차라리 미 증시가 4.9%가 빠졌으면 국내 증시도 최소한 마이너스 2% 정도 때 출발을 해준다면, 비록 수요일날 미 증시가 3.9% 상승, 그 다음에 4.9% 하락, 그러면은 뭐 그 괴리율이 뭐 1%에서 1.5%, 그러면 그 정도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개파락을 하고 출발을 했으면 오히려 이렇게 전강후약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모습이 안 나왔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시가에 또 끌어올렸다가 개인들 유도하고 다시 물량 넘기고 하는 모습이 녹록치만은 않게 또 메이저들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개파락이 크면 좋았으나 개파락이 크지 않아서 이게 조금 저는 못마땅했던 금요일의 시장이었고요. 뭐 양시장 수급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금은 차트가 많이 깨졌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 날도 관망 심리가 매우 짙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네요. 자, 요약한 내용 추가적으로 보면서 넘어가면,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 새벽에 미 증시를 보았을 때 하루를 정말 저는 기쁘게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 증시가 폭등을 해주었는데 안타깝게도 국장이 휴장이었고, 참 개장하는 6일에는 미 증시가 더 큰 폭락을 하면서 그 단기 반등을 누리지 못하면서 금요일 시장을 맞이한 게 많이 아쉬웠던 금요일 시장이었고요. 미 증시의 폭등은 단기 불확실성 해소에서 있었으나 긴축이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고, 외부적 변수에서 오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은 연준 입장에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발언 속에 파월의 자이언트 스텝은 없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하는 6월 패드워치의 0.75bp 인상과 미 국채 10년물 상승이 주가의 방목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현재 시장은 분명 베어마켓이 진행 중이고, 미 증시의 단기 마이너스 6% 가까운 낙폭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힘과 유동성이 필요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은 시작되었어도 아직 양적 긴축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아질 가능성은 없죠. 제한적인 게 아니라 없습니다. 네,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실상 현 수준을 유지만 해줘도 감사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내용은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요약이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시 경제라는 게 참 어렵고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정적인 자금을 운영하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시장의 전개 방향과 유동성이 풀리는지 줄어드는지, 어느 시점에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해소되면 시장은 안도할 것인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으로 미 증시가 크게 밀리고 올랐다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뭔지, 종목군들이 뭔지,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의 연속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국내 실적은 어떠한지에 더 주안점을 갖고 시장을 봐야 될 것이고, 나스닥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폭락이 불러온 거는 코로나의 종식을 의미하며, 코로나 시절에 올랐던 이 비대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지속적인 하락을 지금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이쪽 섹터의 종목을 쳐다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실적이나 정부 정책에 기반한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군들 눌림이 잘 생각처럼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오는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이나 섹터, 업종은 다 정해놨는데 안 눌리니까, 네, 시장이 아무리 빠져도 종목군들이 눌리지를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참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사고 싶은데, 저뿐만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들도 이 시장 자체에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들도 펀드라는 게 존재하고, 그들도 수익률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떠한 특정 섹터, 업종은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안 내려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한 것 뿐이지, 최근 증시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는 잘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거래대금 터지고 시장 중심주 입장에서는 자, 미증시의 저점 이탈과 코스닥 박스권 이탈 그리고 연속되는 수급 악화 플러스 환율 상승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의 연속이며 이러한 상황이 언제쯤 정상화될지 저는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물타기라든지 떨어진 종목을 살리려고 할 수가 없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폭락장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섹터는 있기 마련이며 그러한 종목군을 찾기 위해 매일매일 시장을 관찰하고 시황을 작성하고 또 작성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쌓여서 시간이 흐르면 어떤 뉴스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종목과 업종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이러한 데이터가 채워지고 자신이 직접 손수 작성했던 자료가 있다면 그에 따른 자신감이 과감하게 매수를 실행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카페에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이따 시간이 되면 한번 봐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죠. 자, 최근 국내 증시는 월요일마다 하락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지선 붕괴로 인한 투심도 여전히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장이지만 실적주 위주로 모멘텀을 찾는 전략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 종목이 월요일날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한번 잡아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5월 10일 이후에 차기 정부의 새로운 로드맵이 나오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금요일도 수소 관련 종목군들이 약간의 정부의 이 손가락 몇 번, 그러니까 좀 터치 몇 번이 있었는데 대거 올라가는 모습들, 시장이 테마에 목매어 있다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금요일날 뭐 차기 정부에서 배터리 로드맵 뭐 이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사실 뚜렷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일단은 조금 체크만 하고 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뭐 아주 간단하죠. 차세대 배터리라 하면 전고체를 뜻하기 때문에 전고체 종목군들의 흐름도 이제부터는 슬슬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원전 관련해서는 대장주가 조금 바뀌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체크하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소법 통과에 따라서 부산중공이라는 종목이 조금 특이하게 좀 올라갔는데 워낙 동전주에다가 뭐 시청도 낮고 그래서 저는 건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법 통과에 의해서 과거 대장을 치고 갔던 SPO셀이 장중한테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었고 두산피어셀은 MSCI 지수 편입 이슈까지 생기면서 일단 강세를 보였죠. 수소 관련해서는 저는 단발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놓고 가장 강했던 종목 위주로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요. 원전 해외 거점 10개에서 15개 이슈 플러스 미국의 러시아 우라늄 제재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는 뉴스를 미 원전 우라늄 제재 정도로만 이슈 브리핑을 좀 했었는데 사실 한전과 한전 산업이 캐나다의 우라늄 광산의 옵션을 매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라늄 광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죠. 근데 생각보다는 테마성 짙은 종목이 훨씬 강했고요. 일단 한전기수 최근에 흐름 나쁘지 않고 거기에 우진 대장주로 치고 가는 모습, 즉 핵폐기물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진이 이제 일단은 지금의 대장 종목이기 때문에 우진 필두로 계속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최근에는 한신 기계를 매매는 거의 하지 않았고 우진 위주로만 트레이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 월요일날도 저는 지속적으로 볼 것이고요. 대한전선 관련해서 원전 이슈를 붙였는데 사실 원전으로 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매우 많이 듭니다.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는 종목으로 지난번 한진칼 KCGI 지분 18%를 가져온 부분에서 힌트가 있을 듯 하나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것은 사는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도와주고 자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다시 경영권 분쟁으로 가기에는 호반이 매우 불리하다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여지네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HMM 때처럼 쇼커버링에 의한 상승 및 무지성 매수세에 의한 상승 정도로 예상해야 돼서 여러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야 될 듯 합니다. 거래대금은 대장이나 또 밀어버리는 거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자, 우주항공 그리고 UAM 지금 차기 정부에서 사실은 새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UAM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최고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고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체는 없으나 꿈이 있는 섹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우주항공은 6월달에 발사체 발사가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좋은 구간이 온다면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 섹터는 계속 보기는 해야 되는데, 조선 3사는 후판 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 회복이 쉽지 않기에 기자재 섹터로 눈을 돌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중 본행제 1위 회사인 한국카본이 저는 가장 위치적으로나 좋아 보이고, 이런 종목이 또 밀렸을 때 좋은 구간에 오면 중소형주 소재,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가 좋은 거, 그리고 2차전지도 소재가 좋은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는 조금 체크를 해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 섹터, 뭐 여러가지 섹터가 존재를 하죠. 그 중에서 지금 P3, 뭐 P4, 뭐 등등 해서 첨단 공정으로 넘어가는 위치에서 포토레지스트의 그 사용 수가, 그러니까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강강액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Q가 늘어났고 P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실적 추정치를 올려줄 수 있는 뭐 몇 안 되는 섹터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 박셀바이오라는 끼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하나 넣어놨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뭐 의미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이란 석탄, 뭐 석탄 관련해서 장 초반에 좀 움직였었고, 삼성전자의 삼성 메타버스 개발 의지에 따라서 당연히 대장주만 봤어야 되겠죠. 선익과 MP 두 종목 정도만 봤어야 되고, 사실 이 종목 이 부분에서 그렇게 임팩트가 있었나? 인데 여기에 탈원전 폐기, 액션 플랜, 뭐 문건 입수 등등등 내용인데, 여전히 탈원전,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미 증시가 한 번 더 크게 폭락을 했던 부분은 중국의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추가 80개 기업을 상패 명단에 올렸다라는 거죠. 최근 여러분들 이슈들을 종합해서 보면 미 증시가 중간중간 반등할 때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즉 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수 있는 이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내용은 옐런에 중국의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역부 대표 타이의 관세 인하 카드는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도 미 증시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 완화에 따른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을 해준 건데, 여기에다가 미국이 또 다른 중국 기업들을 상패 기업 명단에 올렸다라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고 시장이 밀린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구나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죠. 자, 나스닥 지수를 보면 일단은 최근에 박스권이 완벽하게 이탈이 나왔습니다. 뭐 미증시 워낙 뭐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또 빠르게 돌리는 게 일반적이었던 흐름이었는데, 일단 강력했던 이 지지 구간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은 지지의 영역을 완벽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더 밀릴 자리도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릴지는 쉽게 예단은 가지 않지만은 열어놓고 봐볼 생각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열어놓고 월봉 볼린저 밴드 최하단선까지 이때까지 정말 찍을지, 왜냐면은 매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러한 구간들을 찍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일단은 찍고 돌려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금융위기 전에도 볼린저 밴드 찍고 돌리고 여기가 깨지면서 큰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 하락 나오더라도 그 구간에서 일단은 제한적인 반등이 분명히 이제
나오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지수는 금요일날 보면 최근에 단기 좁은 박스권이 존재를 했죠. 이 단기 박스권이 이 구간인데, 단기 박스권을 물량 소화까지 하면서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박스권이죠. 이게 박스권이고, 지난번에 상승할 때는 뭐 어찌 보면은 이게 좁은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이러한 오버슈팅을 만들었고, 지금은 이 단기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보수적으로 보고 대응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코스피는 워낙 일단은 삼전이 버티고 있겠죠. 네,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선제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아서 이 자리가 쉽게 깨질지는 약간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코스닥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진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으면서 뭐 선익 시스템도 있었고 MP도 있었죠. 오전에 브리핑을 했던 거는 선익 브리핑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MP 중간에 조금 들어가서 저는 큰 수익을 못 냈습니다. 이게 분할 매도를 건다라는 게 한방에 매도가 되는 바람에 크게는 못 먹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올라갈 때 9,900원 정도, 3% 정도 때 차익 실현을 했는데, 분할 매도를 건다라는 게 한방에 매도가 돼서 그냥 짧게 치고 빠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짧게 치고 빠졌고, 이슈를 알고 있어서 대응은 한 건데, 자리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자리가 썩 좋지도 않고, 지금 최근에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디지털 관련된 뭐 종목군들이 워낙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GS글로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GS글로벌 호시적이 나왔고, 이 윗구간을 돌파하면 한 차례 정도 매매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시가부터 거래대금은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변동성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시가 이하로 조금 걸어놓고 들어갔던 거 들어와서 일단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네, 다시 여기서 눌렸다가 회복할 때 눌 때 여기서 시가에 다시 잡고요. 이게 파란색이 시가니까 전일 고가네요. 전일 고가 라인에서 다시 잡고, 시가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네, 나머지는 그냥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KPF라는 종목은 사실 오랫동안 좀 물려 있었던 종목인데요. KPF라는 종목은 좀 물려서 좀 넘어왔던 종목인데, GS글로벌 보면서 계속 매매를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때 수익을 좀 냈고, 여기서 일부 손절하고, 오늘 금요일날 올라와서 나머지는 손절 처리를 좀 하면서 2등주 매매는 1, 2등주 다 이렇게 좀 청산을 했고요. 좋은 이슈, 괜찮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버렸다라는 거는 일단은 조금 주의를 하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추후에도 이 종목은 돈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5천억, 5천억, 4천억, 5천억,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이제부터는 KPF는 안 보고 딱 이 종목만 좀 지켜서 좀 봐볼 생각이에요. 여전히 석탄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1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쉽게 바로 죽지는 않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낙폭이 멈추는 지점을 좀 체크를 해 놓고, 또 그때도 시황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지속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네,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수소 관련해서 SPR셀이 장 초반부터 매우 빨리 움직였는데요. 저도 수소 이슈는 봤는데 이게 이렇게 파급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뭐 시가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가에 야금야금 움직이다가 거래대금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가에는 뭐 몇 억 정도 있다가 한 번에 솟구쳐 올랐는데 너무 빨라서 또 이쪽은 대응은 못했던 것 같네요. 좀 높은 구간에서 한 두 차례 높은 구간에서 두어 차례 올라왔다가 상한가에 매도가 안 돼가지고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었는데 매도가 안 돼서 위에서는 매도가 좀 안 됐고요. 이 구간에서도 상한가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뭐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두 번 다 짧게 수익 실현으로 좀 나왔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외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은 보지는 않았고요. 일단 SPSL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는데 뭐 연속성을 띌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수소법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정부의 지원이 나올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조금 연속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단기적으로 거래대금 일단 나왔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도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 많이 나왔으나 앞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 크게 존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을 넘기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부산주공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는데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예 매매 자체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하는데 좀 뭐가 좀 애매하고 뭐 갑자기 뭐 농기계로 붙였다가 수소로 붙였다가 가덕도로 붙였다가 이렇게 뭐 테마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날 뭐 안랩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죠. 일단은 대선 관련해서 이미 지났고 보통 차기 대선 관련해서는 1년 정도 후에 많이 움직이는데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랩 뭐 다시 좀 지켜는 봐봐야 될 것 같고 프리엠스가 장중한 때 상한가에 들어갔죠.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는 과거 대장 종목이었습니다. 어차피 대선은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넥스트 대선 시장이 염두에 두고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지 않나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뭐 다시 바닥 잡고 돌리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횡보가 좀 길어야 되지 않나. 바닥 구간에서 분명히 횡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횡보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해요. 안랩도 왕년에 뭐 대선 이슈만 나오면은 주기적으로 올라가죠. 주기적으로. 근데 올라가기 전에 뭐 이렇게 반짝 예를 들면 반짝 올려놓고 횡보합니다. 반짝 올려놓고 횡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가라는 게 쭉 올려놓고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대장 종목은 정해져 있고 그런 종목군들 횡보가 나오는지 그게 저는 1차적으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해지 관련해서 나프타 관련된 종목군들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쪽에 대해서 재료를 그렇게 썩 낙관적이고 크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좋게는 안 보고요. 반면에 이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저희도 회원님들한테 2450원 이하로 그냥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밀릴 때 저도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2650원에 그냥 전량 매도를 좀 한 상태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와 같이 엮여 있는 부분이라 이러한 라인을 좀 그어 놓고 밑에서는 지켜보고 매매 대응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조일 알루미늄이 탑으로 좀 보여지고요. 원전 관련주 한번 보죠. 원전 관련주. 자, 한신기계가 시장의 원전에선 대장주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개파락 이후에서도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은 다 좋았는데 주가의 위치가 좀 높고 매물대가 좀 많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슈가 만들어진 게 이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이슈를 동반해서 우진이라는 종목이 일단 바닥권에서 조금 고개를 들고 올라왔고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진을 저는 조금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금요일날 뭐 한 차례 손절도 했던 종목인데 최근
우진을 좀 보면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죠. 네,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고, 이 구간에 들어간 거는 50%는 여기서 약손절로 좀 나왔고요. 50% 정도는 이 구간에 손절을 좀 하고, 나머지는 비중을 훨씬 많이 채워가지고 거의 동시호가에 70%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시간 외에 뭐 감사하게도 네 6시 30분 텀에 올려주길래 그냥 전량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 우진은 일단은 물량을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진 같은 경우에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핵 폐기물 관련해서 이슈는 저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로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고점이 돌파가 됐고, 그리고 돈은 이 자리에서 들어왔죠. 돈은 이 자리에서 들어왔고, 박스권은 이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각 분봉을 보면서 어디서 수렴하고 올리는지 대충 막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이런 구간들이 지금 수렴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을 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도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마다 개개인의 개별적인 끼 패턴이 존재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봉 양봉을 이렇게 뭐 상한가 갔으니까 그렇지만, 상한가에 가도 갭을 크게 띄우지 못하고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고 재차 올라가서 양봉을 꽉 채운 양봉을 만들었는데 시가가 떨어지는 뭐 이런 패턴이 자주 나와서 저도 그걸 보고 종가에 매도를 한 거예요. 이런 거는 개별 종목의 패턴에 의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IT 반도체 종목군들을 좀 보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추세 라인을 일단 뚫었다가 또 밀리는데, 이 구간이 진바닥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잘 지켜줘야 국내 증시가 좀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심택 지난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왔다 했죠. 실적 그러면 이거는 다 선반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매우 나쁘고요. 그러면 이 기판들 원래 보려고 생각했던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전부 다 안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시장에서 경인양행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닥에서 꿈틀꿈틀 대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실적 나쁘지 않은 모습 등등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종목군들 생각보다 시장 대비 강하죠. 네, 생각보다 시장 대비 매우 강합니다. 시장에서 이쪽에 대한 자료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선당 공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포토레지스트 강강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은 추세를 만들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쪽 종목군들 잘 지켜보고, 금요일날 또 시가 베팅을 하나 했던 게 프로텍이라는 종목을 했는데요. 과거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구간에서 좋은 회사다, 프로텍은 좋은 회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좀 급등을 하다가 좀 변동성을 많이 키웠던 종목이에요. 여전히 저는 이 종목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일단 회사에 정지가 들어갔다가 풀렸는데 이런 구간들 바닥 라인을 딛고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이 정지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시가에 던지는 물량들이 갑자기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시가에 물량을 누군가가, 뭐야 이거 왜 10시로 돼 있지? 누군가가 물량을 던지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과도하죠. 아무리 봐도 저는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장가로 좀 저도 가격을 좀 올려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그냥 시장가로 좀 들어가서 전량 매도를 좀 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원전 외에 가장 하이라이트 종목이 있죠. 대한전선.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터졌고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도 장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요. 금요일날 이 종목은 어찌됐든 매매를 하셨으면 잘한 매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종목이 쉽지는 않아요. 어제도 사실 굉장히 급하게 오르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뭐 하루 종일 밀어버리는 이 약간 변태적인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 눌림 매매 잘못했으면 많이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는 종목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어제 눌림 매매 제가 의견 드렸던 부분은 오전에 올라올 때 약손절로 나와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간에서 돌파자리도 많이 나왔고 눌림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눌림 구간은 저는 2180원에 들어가서 매매를 좀 했었고요. 큰 매매, 큰 수익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대한전선을 쭉 한번 보면 주도주였죠. 주도주였기 때문에 매매는 많이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또 꽤 큰 수익이 났었고 여기서 수익이었고 엊그저께도 매매를 했었고 이 상승 과정 속에서 구간의 매매는 다 진행을 했는데요. 적극성을 띠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 날은 한 두어 차례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눌림이죠. 눌림 들어가서 여기까지의 폭은 먹었는데 이 다음에 폭에서 들어가긴 했는데 너무 크게는 못 먹었던 것 같고요. 한 중간 언저리에서 나왔고 이 구간에서 눌릴 때 잘 들어가서 2030원 윗 구간에서 그냥 전략 매도를 하고 종가에 종가 베팅을 해서 일단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1조 이상 터진 유일한 종목이죠. 코스피 거래대금이 8조가 안 나왔는데 그 중에 뭐 7분의 1을 대한전선이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에서도 대한전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간 HMM의 느낌이 좀 나기도 해요. 약간 HMM의 이런 자리 느낌이 좀 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날 1조 9천억이 터진 약간의 이 느낌이 좀 나서 시가가 올라가고 추가 상승을 하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이렇게 떨어짐이 나올지 어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거래대금을 만든 게 얘도 코스피 200 종목으로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하면 이 공매도 쇼커버링에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를 띄워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시가 좀 올랐다가 밀릴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거래대금이 많았기 때문에 쭉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또 밀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같이 보고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주항공 쪽 한국항공우주 뭐 흐름 지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쪽은 눌림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LIG 넥스원, SPG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셀 이런 UAM 섹터, 기산텔레콤 관심 등록해 놓으시고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주식시장 돌아가는 거 배우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